자, 여러분, 네, 사실 지난 겨울에 송영가축 키퍼님이랑 첫 번째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우리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바오패밀리의 송영관 축키퍼입니다. 작년 겨울에 이어서 두 번째여서 저희가 또 이렇게 케미가 잘 맞는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두 번째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 안녕. 저희가 같은 양띠예요. 몇 년생 양띠인지는 비밀이고요. 79년! 79년! 아, 왜? 양띠인데 제가 아는 양띠 중에 이효리 씨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지금 친구가 총바우님이십니다. 지금. 네. 자, 그럼 이제 전지적 루이 후이 시점이라는 책을 새롭게 들고 오신 우리 작가, 이제 작가로서 이 문토크에 임하시게 되실 텐데요. 송영가축 키퍼님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지적 푸바오 시점도 그렇고 이번에 전지적 루이 후이 시점에서도 이 우리 바오 패밀리로 이렇게 빙의해서 약간 무서운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빙의해서 지금 작업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가다 보니까 혹시 시점이 흔들리지 않나를 이렇게 내 눈으로 살펴봤는데 시점이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굉장한 집중력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바오일 때도 러바일 때도 루이 후이일 때도 완벽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독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혹시 비결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 작가님처럼 맨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는 독자님들을 생각해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 전에 전지적 푸바오 시점, 푸바오를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써봤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쓸 때 약간 감정이 좀 변하는 게 느껴요. 예를 들면 아이바오는 뭔가 푸근하게 감싸는 이런 포용하는 느낌이라던가 우리 후이를 쓸 때는 뭔가 이 에너지틱한 이런 게 솟아나온다든가 하는 걸 느끼셨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런 빙의를 한 글 작업을 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또 우리 유정훈 작가님이 사진을 보면서 작업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도 쓰고 나서 글을 읽어봤을 때 사진과 매치가 되는 그 감정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사진 선택은 그 사진 작가님이랑 같이 이렇게 먼저 사진을 먼저 고르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작업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오, 네, 이런 또 작업에 대한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북토크만의 또 우리 덕후들의 덕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이런 정보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바오 패밀리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그걸 좋아하시는 이런 저희 같은 이제 푸덕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도 될지 약간 그렇지만 어쨌든 푸덕이들을 만나고 하는 것과 책으로 만나는 것과의 차이가 좀 있으실까요? 그 두 가지 차이가? 네, 사실은 사육 일을 하면서 조금 본업하고는 조금 넘어서 확장된 업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야생동물을 돌보는 사육사로서 뭔가 의미 있는 또 위안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유튜브와 글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유튜브는 좀 더 날 것들을 저희 일상 그대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부분이 더 큰 것 같고요. 또 글은 옷을 잘 입혀서 여러분들에게 더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 조금 이렇게 정제하고 다듬어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런 의미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되게 생생한 실감을 느끼면서 바오 패밀리들을 만나는 그 순간도 너무 좋지만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독자들이 천천히 시간을 누리면서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도 우리 송영관 주키퍼님의 책을 읽을 때 바오 패밀리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으로 만날 때 좀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네, 물론 저는 이제 세대가 오래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우리 푸바오가 유학길에 오르고 나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책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들이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푸바오가 가고 나서 남아있는 바오들이어서 쌍둥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바오, 러바오도 남아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집중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주키퍼 일을 하면서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제가 어떤 한 친구만 돌보는 게 아니라 저의 손을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많은 동물 친구들이 있어서 좀 고루 사랑과 애정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푸바오는 중국에 간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 친구들도 그 못지않게 그런 정성을 쏟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 네. 저희 근데 이게 꼭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질문이라서 하기 쉽지만 사실 저희들끼리 꼭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이가 좋아서 보세요. 루이가 좋아서 약간 불러드리기 계속했는데 누구를 더 좋고 이 질문이 사실은 주키퍼들이 되게 곤란하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동물과 성격이 궁합이 잘 맞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랑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동물은 침팬지였어요. 침팬지는 되게 즉흥적이고 좀 다혈질인 면도 좀 있고요. 제가 다혈질이 있는데 들켰네요. 다혈질인 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오랑우탄은 되게 조심스럽고 유하고 천천히 가요. 되게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이 강바오님은 오랑우탄과 되게 잘 맞죠. 궁합이. 성바오는 침팬지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쿄모이랑 가장 좀 궁합이 잘 맞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사실은 더 좋고 이런 차이가 아니죠. 루이는 또 루이바오만의 그런 예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이제 궁합이 어느 친구랑 더 맞냐고 하면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키퍼님들은 자기 성향과 약간 유사한 애들과 좀 더 편안함을 느끼시는군요. 그리고 신기하게 처음에는 조금 궁합이 안 맞아도 그 동물과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 동물하고 되게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급한다. 냄새까지도. 왜냐면 곁에서 항상 몸을 부딪히고 사니까. 네. 그래서 초식동물 로스트밸리에 생활하는 주키퍼들은 로스트밸리에 초식동물들의 냄새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채취에. 그리고 그런 맹수의 채취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판다 냄새가 많이 돼요. 그렇군요. 판다 냄새가 향 어때요?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판다로 오시면 저희에게 이렇게 많이 채취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가까이서 사인 받으실 때 한번 이렇게 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대기실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동물, 어느 루이냐 후이냐 내가 어떤 친구를 볼 때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에 따라서 MBTI처럼 자기 성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루이와 호이가 등장하는 이 바오 패밀리의 스토리를 지켜보면서 무척 자매가 도드라지는 스토리로 바뀌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이기는 하지만 먼저 세상을 경험한 자매로서의 아이바오가 루이와 호이를 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자매인
사람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제 어린 시절을 다시 재구성해 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누이를 마구 이렇게 귀찮게 하는 후이를 보면서 우리 언니도 되게 귀찮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바오 가족들의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아주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매가 맞겠죠. 가끔 이렇게 맞겠지, 에이, 맞겠지 하면서 이렇게 설마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이걸 하거든요. 성장하는 과정을 끝까지 그게 바뀌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되게 저희들의 사는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동물마다 특성이 다르기도 하고 전혀 다른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기도 하지만, 근데 특히 한나가 또 저희와 닮은 부분을 많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둘이었을 때 이런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참 어렸을 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먼저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먼저 그런 딸이었을 아이바오가 또 이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할지 어느 정도 또 예상도 되고 그 눈빛에서 그런 것들도 보이고, 저도 이제 부모로서 아이를 낳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참 많이 배우게 되는구나. 내가 부모가 돼서 먼저 깨닫는 것도 있지만 이 순수한 동물 친구들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오히려 또 배우게 되는 게 참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네. 그 루이와 호이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전에 푸바오가 외동 딸로서 누리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면 이 성장담에서는 경쟁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쌍둥이니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해도 사실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단계의 경쟁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썩 달갑지가 않죠. 그런데 이 루이와 호이의 어떤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경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이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쌍둥이 장점이 지금 굉장히 클 거예요. 푸바오 때하고 단순히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푸바오는 혼자여서, 그래서 어떻게 어찌 보면 주키퍼들의 그런 손길이나 인리치먼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둘이서 이뤄내는 그런 감정들과 교류와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굉장히 큰 보물 같은 재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반대로 성장했을 때 이제 본성이 성개체로서 나올 때는 단점이 더 커지겠죠. 함께 생활하는 게. 하지만 지금은 그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같이 놀이 대상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 아이바오한테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조금 분명히 푸바오 때의 경험을만 가지고도 여유가 생긴 건 확실한데 엄마 외에 놀이 대상이 자매로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바오가 좀 더 여유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네. 제가 책에서 또 관련해서 되게 여러 번 눈길을 주면서 읽었던 부분이 우리에게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걸 더 연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을 주키퍼님이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런 바오 패밀리들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형성이 되고 함께 모여있지만 가끔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는 사랑이란 감정을 계속해서 이 바오 패밀리들이 우리한테 환기시켜 주지 않을까? 경이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키퍼님의 글을 읽으면 그 사랑이 굉장히 강조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평소에도 그 사랑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글쎄요. 사랑을 이룬 사람이라 제가. 좀 더
농담입니다. 제가 느끼는 사랑과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준다는 거 결국은 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가 멈춰진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행동을 멈춘다는 거,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걸 좀 멈추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타적이 네.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행위니까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삶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면서도 가끔은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기도 쉬운, 그래서 중요한 만큼 낡아버리기도 쉬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만은 바오 패밀리들의 어떤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더 빛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라 여쭤보는데 73페이지 사진을 이제 보시면 거기에 들어오세요. 시상에 보시면 의자 팔걸이가 깨져서 테이프로 동동 메어져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의 회사 측에 어떤 항의를 하고 싶은 충동을 관계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73페이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와우 이걸 보신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일, 주키퍼 일을 하면서 그죠? 이게 제가 더 집중되고 보는 그런 물건들은 이제 바오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이면 아마 더 제한테 눈이 들어왔겠죠. 그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아버님의 성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잘 못 버리셨거든요. 방에 들어가면은 왜 저런 걸 안 버리고 저렇게 모아두시지 할 정도로.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언젠가 쓸 일이 있어.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뭘 잘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쓸 일이 언젠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버리는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저에게 중요한 물건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때마침 어제 지원팀장님이 나와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인증샷 올려주세요. 네,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예산이 있다면 바오 패밀리들한테 모두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 교체가 된다면 인증샷 부탁드립니다. 근데 물건 얘기가 이제 나오셔서 말씀인데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물건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쓰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희 양띠 때는 사실 교복도 선배한테 빌려서 요즘은 잘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라 물려받아서 입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푸바오한테서 이렇게 건네진 여동생들한테 건네진 물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체열대라던가. 체열대를 보셨군요. 맞습니다. 그 체열대를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려고 그때 분만실을 사용할 때 체열대가 분만실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푸바오 때 체열대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경험을 해보려고 이렇게 해줬던 거고 사실은 그렇게 물려주는 거는 없어요. 없어요. 예. 푸바오를 물건들을 물려줬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푸바오만큼의 여러분들의 사랑과 주키퍼의 그런 애정과 사랑을 계속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역시 예산은 모든 것이 다 우리 바오 패밀리들이 모든 것을 새로운 이템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키퍼님들이 만드시는 이제 좀 채널들이 많이 다양화가 됐죠.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몸놀림 같은 거, 우리 이 송바원님의 이 섬세하고 날랜 어떤 손길과 그런 몸놀림 같은 거를 지켜보는 기쁨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상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과 노력이 가능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바오 패밀리의 가족의 일상이 또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사실 루틴을 여러분들은 잘 지키시는지 모르겠지만 루틴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 송가호님 어떻게 그렇게 노력이 계속 가능하신지 원래 좀 의지가 이렇게 나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의지가 강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즐겨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당면한 그런 꼭 필요한 해야 되는 이유와 사연을 만들어서 그걸 좀 즐기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뭐 글을 쓰고 출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저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 네. 어서 경험해보지 일반 회사원으로서 뭔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뭔가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유튜브를 편집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어쩌면 보면 그분들이 더 루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일상에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핸드폰을 잠깐 꺼내서 예쁜 장면 포착이 되면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편집을 해주고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저도 글도 편집을 또 같이 도와주시는 네. 출판사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바오님의 이런 겸손한 말씀을 또 들으니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저 독자분들 여기에 오신 이제 독자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로 여쭤봤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책을 써야겠다고 다짐하시게 되신 계기가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특별히 다짐을 해서 해야겠다는 계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푸바오 때 어쩌보면 푸바오 때가 다짐도 필요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계기도 있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운명처럼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당연히 푸바오도 했으니 이 친구들한테도 안 해줬어요. 안 해줄 수 없지 않나? 내가 그런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으면 만약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물러들듯이 시간이 됐을 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독자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마치 책을 읽는데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혹시 동화책 같은 걸 작업을 해보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어떠세요? 욕심은 있는데요. 오. 욕심은 있어요. 이렇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더 사실은 장르가 우리 바오들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욕심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걱정이 더 많이 드네요. 제가 내실을 더 채워야 되는 초보 작가지 않나? 스스로를 좀 다지고 있어서 네. 계속 제가 뭔가 이렇게 펜을 놓지 않고 계속 정진을 잘 옳은 방향으로 해간다면 동화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도 만나보고 찾아뵙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총바오님에게 총후이란? 이런 이런 아주 어렵고도 강력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쿄무이란 푸바오의 복수? 복수열전?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요. 왜냐면 가끔 후이바오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막 저에게 할 때 제가 푸바오에게 그랬던 게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알려주고 갔나? 가르쳐주고 갔나? 푸바오가 복수를 이렇게 해주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총바오님이 후이가 장난치지 못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을 때 후이가 굉장히 삐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완전 픽하고 등을 돌리고 역대급으로 이제 화가 났었는데 그때 총바오님의 심정은? 깜짝 놀랐죠. 되게 신기한, 제 시점에서는 되게 신기한 반응이었거든요. 미안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동안 굉장히 과하게 저한테 달려든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힘이 남다르지 이렇게 느껴졌으니까. 근데 확실히 그때는 제가 좀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좀 야생동물을 얘기하면서 반려동물 얘기하는 게 그렇긴 한데 반려동물한테 가르치듯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내가 아파. 또 그러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팽 하고 토라져서 가버리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미안했어요. 이 친구가 장난이 아니구나. 애정을 표현하는 거였나 보다. 그동안 그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무서워 미안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이바오나 푸바오는 그 정도로까지 저에게 부담을스럽게 막 달려들고 그러지는 않았어서 제가 그런 행동도 하지 필요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이바오를 그런 관계를 제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되게 미안했죠. 이 친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애정 표현이었을 건데 만약에 애정 표현이 아니었으면 지고 싶지 않아하는 이 친구의 성격상 더 달려들고 나한테 그랬을 건데 그건 분명히 토라진 거란 말이죠. 네, 사랑한다고 계속 표현을 했던 건 내가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미안했죠. 그런 감정 표현을 후이바오가 하는 개치라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근데 후이가 이제 예방접종 하시고 여러분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옥수수에 불타는 판단하는 것은 제 상상의 범위를 정말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희가 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저는 후이바오에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날 없었으니까.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단편적인 영상이어서 저도 그날 당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항상 제가 누군가가 물어보면 잘 대답을 쉽게 해드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상황에 만약에 내가 직접 있지 않았을 뿐더러 그 이전의 스토리나 배경까지 다 이렇게 해야지 객관적인 답변이 나올 수 네. 전문가로서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사실은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후이는 근데 그거는 알았어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원래 그 판다들의 신체 조건 자체가 통증에 조금 둔감하거든요. 그래서 체열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방질과 그 근육의 두께량이 있어서 좀 통증이 둔감한 면이 있거든요. 레서 판다의 친구들이. 그래서 체열 훈련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바탕을 봤을 때 엄살은 좀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당근이나 사과를 더 먹고 싶어서 네, 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아직 미스테리한 걸로. 15일 날은 제가 출근을 하니까 네.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검사인지 진짜 다른 마음이 있는 건지 한번 봐볼게요. 네, 몸 조심하시고요. 네.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여기 어느 쪽 팔이었죠? 팔에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후이가 이렇게 발톱으로 이렇게 하는 곳인데 안타까워야 되는데 뭔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려요. 여기 이게 후이의 발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제 사진을. 편지 받았어요. 사랑한다고.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너무 멋진 사진들이 함께 실려있잖아요. 아까도 사진. 고르기 힘들 정도인 것 같아요. 워낙 사진들을 전문가 유정훈 작가님이 저희 주토피아 야생동물들을 찍는데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어서 하나를 고르라면 참 어렵긴 한데요. 사실은 표지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긴 합니다. 제가 아는 후이바오와 루이바오의 그 성격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거든요. 자세와 위치까지도, 눈빛까지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 더 고르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들을 약올릴 수 있는 그 품에 이렇게 편하게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제가 흐뭇해 하거든요. 많이 약오르겠네. 아니 제가 이제 포스터가 나왔다고 해서 저한테 미리 이제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약이 오른 거예요. 제 얼굴이 어떻게 나왔는가 상관없이 그냥 약간 이상하게 약이 오르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독자분들이 주신 사진 중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투로 쓰신 질문은 아니겠지만
아기 루후를 동시에 품에 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궁금해요. 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이세요?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티타임도 갖고 작가님하고 그랬을 때 작가님이 그 대화 중에 표현해 주신 게 있거든요. 남극이 다녀오셨죠? 네. 자꾸 생각난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그쵸? 맞아요. 그런 느낌. 아, 촉감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조차도 그 되게 소중한 순간이잖아요. 다음 날에 빨리 출근해서 이 친구들 또 안아보고 싶은 잊혀지지 않는 자꾸 생각나는 그런 감정이에요. 나중에 사인 받을 때 꼭 냄새 한 번씩 맡고 가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최소. 오늘은 안 납니다. 생각은 안 입고 와서. 네, 그러니까 잠깐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남극에서 지내다 왔는데 남극의 펭귄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그 남극에 관한 글을 쓸 때마다 굉장한 그리움이 든과 동시에 남극에서 뭐가 좋았어라고 얘기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충만감을 루이와 호이를 이렇게 안고 계실 때 혼자 누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애기였을 때 정말 분홍 꼬물이었을 때 또 이렇게 웃으면 그만해. 알았어. 아닙니다. 일단 문자로 해서 넣어줘야지. 너무나 부러운 우리 총바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 우리한테 이런 정말 고운 선물들을 안겨주는 아이바오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바오 패밀리의 중심에 물론 저 러바오 너무 사랑하고 러바오 정말 너무 부담이고 하지만 바오 패밀리의 중심에 아이바오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파생된 이 삶의 어떤 탄생들이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요즘에 시기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보는데 130kg급 이제 선수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저 정도면 아이바오 정도 사이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어느덧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를 재는 단위까지 바꿔버리는 바오 패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야생동물로서 자기의 숙명 같은 과제인데 번식도 두 번째 출산을 이루고 났을 때 참 중심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판생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바오를 돌보는 보살피는 사람으로서 좀 내다보게 되죠, 자꾸. 이 중심부에 있는데 이 친구의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거든요. 주기퍼들이 예상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중심부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가장 빛나는 지점에 우리 맞아요. 아이바오가 있군요. 너무 신기한 게 푸바오를 낳기 전부터 이 아이바오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또 루이바오, 후이바오까지 낳고 나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계속 갈수록 예뻐지냐.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게 푸바오 낳기 전에 그냥 아기아기하고 소녀소녀했던 그 모습이 분명히 거기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또 배우거든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출산 과정이. 참 신기하구나. 우리 사람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이겨내고 났을 때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니까 아이바오도 외형적으로 뭔가 큰 순간을 이겨내고 나서 이렇게 예뻐 보이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거지 않을까?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배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되게 깊은 감을 스스로 건너온 자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아이바오가 진정한 아이바오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러바오도 빨리 예뻐지길 바랍니다. 러바오 비남입니다, 백생님. 다시 독자 질문으로 잠깐 가서 보면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요?
참 극찬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너 진짜 대단하다. 와. 그래서 이게 물건 하나를 완판시키는. 완판시키는 존경한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뭔가 선배로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재미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네. 아,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바오 패밀리와 주키퍼님들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키퍼님을 부르는 별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들의 양상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다면 고르세요. 제가 3개의 보기를 드릴게요. 1. 총바오, 2. 사카린 송, 3. 송정재. 3번은 저를 되게 죄스럽게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정재 배우님이라는 분을 되게 팬으로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좀 너무 죄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카린 성은 저희 집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통과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출간을 대집필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후이바오만의 매력, 루이바오만의 매력, 혹은 이 쌍둥이로서 뭔가 저랑 같이 관계를 이렇게 나눌 때 네. 그런 단어나 문장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걸 보다가 발견을 했을 때 와 이거네 이 글자 단어 하나가 다 표현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그 별명을 지금은 제일 좋아합니다. 아, 총바오를 가장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루이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고 엄마로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자기 생각까지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신 걸 보고 굉장히 배려와 그 친구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독자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루이가 루이다운 거, 후이가 후이다운 거 가장 그걸 느껴서 극명하게 느끼신 때가 있다면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절일까요? 둘이 항상 같은 공간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에 그런 걸 많이 차이점을 느끼긴 하거든요. 전혀 성격이 정말 다르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다가오는 방법이나 나무를 오르는 방법이나 뭘 먹을 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다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어느 순간 나무에 먼저 올라가서 호바나무에 올라가서 이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방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요. 루이바오는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안 된다는 걸 금방 인지를 해요. 내가 이 친구 이거 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도 알고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그래서 완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서 그 틈을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노리는 거예요. 적정한 때 지금은 아니구나 하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후이바오는 굉장히 내가 꼭 이겨서 저기를 탈환해야겠어 하는 의지가 많이 보이죠. 그런 게 극명하게 그런 데서 순간이 보입니다. 네. 아까 서두에 주신 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루이바오의 성격에 맞는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뭔가 관계를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고 통바오나 작은 할아버지나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생각해서 쓴 것도 있지만 주키퍼로서 많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중국에 연수를 갔을 때 중국에서는 많은 암수가 있는데 거기서 궁합이 맞고 서로 이성끼리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서 교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아이바오, 어바오 딱 한 친구 그래서 저희가 되게 귀하고 어려웠던 건데 그런 친구들과 짝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친구가 가능성이 가장 높아질 거예요. 루이바오를 잘 섬세하게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아마 교배 가능성이 가장 높아질 거예요. 그래야 루이바오도 그 친구를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후이바오는 오히려 자기가 더 적극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반대의 성향의 수컷은 오히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후이바오를 카리스마 있게 제압하고 뭔가 휘어잡을 수 있는 성격의 그런 친구를 만나야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다른 관점이기도 하지만 주키버로서의 관점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라 아마 제가 독자님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많이 숨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참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글 안에 우리가 이 친구들 판단 희생의 아이콘에 가깝나요? 아니면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 엄마인가요? 이 친구들이 직접 저희들의 언어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상상을 하고 할 수 있죠. 그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 이걸 먹어야지 그런다기보다 네. 그냥 단순하게 그 본능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그 시기에 이 아이의 당근을 먹는 게 나의 영양분이 돼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본능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의 복잡한 심리가 들어가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덧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야생동물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뭔가 살아가는 삶에 생존하기 위해서 되게 전문가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심플하게. 맞아요. 저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게 더 전문가보다는 심플하게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많이 배우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때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만 남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바오와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어떤 단순한 규칙들이 더 멋져 보일 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먼 옛날이겠지만 아이바오와 러바오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시는지 서로 네,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바오 러바오는 푸바오가 마지막에 판다올 때 있을 때 비슷한 나이대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비슷했어요. 오히려 러바오는 지금의 성개체가 되기 전이어서 자기의 뭔가 영역을 수컷으로서 과시하는 그런 행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는데 오히려 더 쉬웠죠. 자기가 막 다가와서 스킨십도 요구하고 놀이를 해달라는 거 마냥 같이 놀아달라는 거 마냥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성개체로서 이렇게 성향이 발현되고 나서는 조금 방어적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신입사육사들이 스키퍼들이 친해지기는데 가장 어려워진 친구예요. 마음의 문을 잘 열어주지 않거든요. 뭔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면 일단은 내가 더 위에 있다고 그리고 내 영역으로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아이바오가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친구였어요. 되게 섬세하고 소녀소녀한 때였어서 예민하고 겁도 좀 있고 그래서 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 침상 밑에 어두운 곳을 찾아서 들어갔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근데 주키퍼로서 뭔가 내가 접하지 않은 남극에 가서 새로운 펭귄을 만나는 그 설레임과 모든 게 다 잊혀지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생명체가 도착하고 숨소리, 그 눈빛, 시lu엣 이런 것들이 신비로웠습니다. 그 장면이 정말 이렇게 뭔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저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일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주키퍼 일을 하면서 뭔가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그동안 가려졌던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노출을 해드리고 투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다큐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좀 갸우뚱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어요. 더 보여드릴 게 있을까? 근데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되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저희들에게 정서에 깊숙이 들어오시고 그런 요소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직접 보여주신 거죠, 찍으시면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었네. 이런 것들이 뭔가 단순히 바우들을 보여드리는 것 이상의 그런 주키퍼로서 하는 일들이나 이들을 돌보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히 전달되는 것들이 굉장히 울림이 있는 거구나 해서 저도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완성본을 직접 보지는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모습으로 찍혔을지 지금 걱정을 해요. 저도 예전에 보고 딴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엄마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잘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삶이었다라는 말에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와닿고 약간 쿵 내려가고 우리가 이 바오 패밀리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오는 길이 생각해보면 많은 드라마 인생의 많은 굴곡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을 함께 왔고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혼자서 울어야 됐던 시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들이 영화에 잘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예고편이 뜨고 나서 저도 이제 카페를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저도 저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야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선물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슬프실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고편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만큼 슬프다는 거는 아마 이전에 그 친구에 대해서 그만큼 진심과 애정이 남다른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슬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그때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그때의 감정을 다시 너무 되돌려 드리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걱정을 하시기도 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슬픔을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는 방법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슬픔을 참지 않고 이렇게 터뜨려내고 그리고 그만큼 슬픈다면 아마 다음번에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슬기롭고 빛나는 내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참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가진 이야기의 힘이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우리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요. 사실 그냥 제가 계속 멈추지 않고 이런 뭔가 사실은 바오들의 큰 이렇게 비주얼에 한데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해지고 계속 오래 쓰는 작가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또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화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림책이나 네. 동화나 그리고 우리 작가님 앞에서 좀 주제넘긴 하지만 소설도 너무 기다립니다.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왕이면 바오들 이야기, 동물들 이야기 하는 일이 그 네. 연결된 지점을 이렇게 잘 찾아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저도 신기하기는 하거든요. 나의 삶이 전개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갈까? 나는 그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커서 뭐가 될까 이런 거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커서 뭐가 될라고 그러지 내가? 그런 생각이. 근데 아버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해요. 저희 아버님이 아마 어렵게 사셔서 네. 조금의 이런 쌈짓돈이 본인의 쌈짓돈이 생기면 중고등학교 서적을 공부에 미련이 남으셔서 헌책방 가서 그런 걸 독학하고 하셨거든요. 겨울철에 책을 좋아하시는 겨울철에 골방에 혼자 들어가셔서 글을 쓰시고 그걸 신춘문예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터미널에 가셔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서 그때는 다 우편으로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하시고 당선이 안 되면 다음에 또 그거를 수정하고 또 반복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그걸 할 수 없는 분이셨거든요.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없는. 그렇죠. 나이가 그래서 네. 그거를 포기하시고 혼자 겨울철에만 글을 쓰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많이 떠오르시거든요. 네.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유전자가 그러니 계속 제가 노력을 하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글로 계속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해주고 있어서 가정주부가 좀 미안하려고요. 아니죠.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잘해주고 있어서 러바오는 시인, 그리고 푸바오는 글쎄요 연예인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루이바오는 박사님. 성향이 배려심이 많고 하니까요. 뭐가 맞을까요? 박사님. 네? 박사님이요. 박사요? 박사. 그러네요. 별명과 같이 박사 하면 잘할 것 같아요. 후이바오, 이제 후이바오가 나왔네요. 후이바오는 주키퍼를 제가 꼭 시키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저희 주토피아 안에서도 담당 동물이 바뀌잖아요. 위치도 바뀌고 그러면 원래 일했던 곳에 한 1년 정도 가지를 않아요. 그 친구들 저희가 판다들의 모양이 검은색, 하얀색 다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구별을 하잖아요. 판다들을 구별을 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도 분명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주키퍼지만 강바오, 송바오, 오바오 다 구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일했던 곳에 가면 그 친구들도 알아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돌보는 주키퍼들은 이제 제가 더 이상 아닌데 저에게 집중하는 게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롯이 저희들만큼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거에 끼어드는데 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를 저는 딱 1년으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리고 어쩌면 푸바오는 조금 그래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서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워낙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특별한 존재가 저한테 돼 있는 친구여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특별한 친구가 돼 있어서 꼭 가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넘지 않고 또 지금 또 여러 푸더기 분들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많이 저희가 그쪽 소식도 듣고 중국 이모들의 활동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분. 아이바오의 그런 서사를 조금 이렇게 뭔가 동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제가 용기 두껍게 내보고. 풀면 참 어떨까 하는 욕심이 좀 있고요. 근데 러바오도 안 뽑아주실 같이 이렇게 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지혜도 피어난다고. 에서 성키부님이 후이 하루만 다락방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시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진짜 데려고 갔었으면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다 장화를 좋아하잖아요.
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여리고 아기였을 때 그때 잠깐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성장을 하면서 큰일 날 뻔했네. 그만큼 이게 참 함께 모든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사랑스러운, 귀여운, 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놔두고 뭔가 퇴근을 그 시간조차도 함께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장화를 매달릴 때는 되게 좋죠. 이렇게 매달려서 다리에 근데 그것도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현실로 돌아가고 왜냐면 점점 성장하면서 장화를 넘어서 제 허벅지로 저는 아프거든요. 사랑한다고 너무 세게 물어줘서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질감이 좋은가 봐요. 그 고무의 질감과 고무만의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씹게 되는 그 질감 그리고 그 나이에 딱 위치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자극할 수 있는 제일 자극하는 물건 그리고 자기들의 특성상 뭔가 공격적으로 표현할 때 뭔가 끌어안고 레슬링 하듯이 그런 습성이 곁들여져서 장화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장화 색깔 보라색으로 바꾸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저는 무광의 무광의 장화를 신고 있고 파란색.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전 그래서. 강가원님은 유광의 보라색.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넘지 않는. 오늘 무광을 신으시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여기에 있는 하나의 사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손바울을 만든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참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부족한 인간인데 허점이 더 많은 인간인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주키퍼 일을 하면서 좌우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도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주키퍼 일을 하면서 꼭 지키려고 하는 건 있거든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솔하게 뭔가 우리의 언어와 다른 조금 내가 보살피는 입장에서 의원하는 입장에서 돌봐야 되는 배려해줘야 되는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되게 진솔하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모르면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알고 진솔하게 살자 그런 게 좌우명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네요. 너무 손바울님과 닮아있는 인생의 어떤 자기 모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게 좀 이렇게 보여드린 부분이 많아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추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죠. 답변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때 포육실에서 아이바오가 두 마리를 다 돌보지 못하니까 한 친구씩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번갈아가던 때인데요. 그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알버트 스페이스 센터에서 오랑우탄을 이렇게 포유를 하면서 아픈 오랑우탄을 이렇게 돌보던 때에 거의 그렇게 같이 품에 800일을 해서 재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누워봤던 것 같습니다. 유인원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니구나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그동안 세 번째 파트너 시간. 네. 네. 저희가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또 가끔 이야기를 꺼내게 되기도 하고 돌아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저의 입사 초년 때 입사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입사를 했는지. 근데 훨씬 미숙하고 못난 인간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이 통하지 않은 이 친구들을 계속 돌보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좋은 시간도 네. 남고 있고 맞아요.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되게 좋은 나무 그루터기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를 꺼내주는 그루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받을게요. 네, 저기 네. 처음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이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과를 하고 싶고요. 제 불찰이죠. 이 친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분 자본을 잘 못 찾고 있어가지고 거기 보시면 책에도 조금 어필이 돼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읽으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오해를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잘못 파악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 그렇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 친구의 행동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루이바오는 오히려 좀 더 내성적이고 겁이 많으니 왕왕 소리를 질렀던 건데 그게 되게 멍청하게도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얘는 되게 예민하네, 신경질적이야 뭐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오히려 후이바오는 조금 용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담담하게 모든 변화나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순하게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향이 자라니까 결국은 드러나는 모습들을 그래서야 그렇게 지금에서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하죠. 역시 오래 겪어가야 되는 거구나. 속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맞아요.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후의 에너지와 루이의 빛나는 지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뤄서 우리의 이야기를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돌려드려야 될 텐데요. 책에 나오는 말들 중에 이별을 전제로 한 가족애라는 말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판다로서의 엄연한 삶이다. 그 형태가. 근데 하지만 우리에게 바오 패밀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삶을 되비춰주는 좋은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나눠야 할 마음, 간직하고 돌아가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아이바오, 아까 러바오니 미안하지만 이 바오 패밀리의 중심에 있는 아이바오처럼 되도록 어떠한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주장과 정보 같은 것들을 다 모든 이야기들을 접할 때 되도록 사랑에 가깝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송바오님이 알려주듯이 꺾이지 않는 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언제나 해피엔딩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힘을 믿으면서 이제 세 번째 만남을 기다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렇게 더운데 먼 곳까지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바오 패밀리가 있는데 또 송바오 저희들이 주키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큰 힘과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솔하게 그리고 늘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계속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